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보이는 만큼 말할 수 있고 말한 만큼 느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을 때 뭘 아는 겁니까? 예. 어휘력을 갖다가 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어휘를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아이들도 시험 문제 같은 것을 이렇게 틀리고 맞는 것을 보면요. 거창한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서나 어휘 하나를 아는 아이들은 그 문제를 맞추고요. 모르는 아이들은 그 틀립니다. 네. 제가 예를 갖다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6학년 아이들 이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제 지들끼리 한 대여섯 명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뭐였어요? 네. 예. 뭐냐 그랬더니 이튿날이라는 어휘를 물어봐요. 이튿날이 도대체가 무슨 말이에요? 이틀 후라는 말이죠? 아니죠. 그 다음 날이죠. 지들끼리 싸우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문제가 봤더니 이런 거네요. 문제가 네. 하루에 12분씩 늦게 가는 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이튿날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이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이게 6학년 수학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이튿날이라는 어휘 쉬운 어휘 같죠. 1, 2학년도 아니고 6학년인데. 6학년인데 예, 이틀날을 그렇죠. 몰라요. 예. 맨날 뭐 다음 날, 뭐 내일 내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도 이튿날이라는 말은 좀 약간 문어적인 표현이기 맞아요. 때문에 요즘 애들은 다 예. 내일 이렇게밖에는 그렇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튿날은 야 오늘의 이튿날은 내일이다 그랬더니 그 한 6명 중에 3명은 머리를 쥐어 뜯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찍오라는 건 줄 알았군요. 머리를 쥐어 못해서가 뜯은 아니라. 애들은 다들 그 정답을 갖다가 정답에서 12분을 더 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처방이 뭡니까? 수학 한 권 보내야 되는 예, 거죠. 바로. 수학을 틀렸으니까. 예, 이런 처방 나오죠. 고래 안 되겠다. 야, 너. 사람 불러야 되겠다. 네, 사람 불러야 돼. 너 학원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수학 학원에 보낸단 네네. 말이죠. 근데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는 거죠. 그 아이는 독서를 통해서 그러네요. 계속 어휘력을 높여야 된다. 저도 예. 이거는 정말 실감을 합니다. 네. 제가 코칭할 때도 보면은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인데 이게 안 돼서 도무지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예, 뭘 그래서 물어보는지. 오히려 국어 능력을 높이니까 수학 점수가 올라가는 일을 저도 심심치 않게 확인해요. 초등학생은 특히 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독서를 갖다가 많이 하면요. 국어는 그냥 거저 먹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문학 작품이나 이런 속에 그냥 아이들이 그 국어에서 공부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학교에서 지금 현재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섹스피어 4대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희곡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햄릿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네. 햄릿 중에서 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오, 이거 이거 모르는 알죠. 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거기 대사를 갖다 좀 제가 따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뭐 이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고도 죽은도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난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쳐야 하는가. 죽는 건 그저 잠자는 것일 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자 여기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네. 거죠. 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 여기 이미 6학년 아이들이 그 직유법 이런 거 배우거든요. 비유적 표현에서. 네. 성난 파도처럼 뭐뭐처럼 밀려드는 재앙. 여기 벌써 직유법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죽는 건 그저 잠자는 것일 뿐이다. 뭐뭇은 뭐뭇이다. 은유법이거든요. 은유법.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것이 문학 작품에 그대로 다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비유적 표현들이 다른 작품들은 따라오기 힘든 네. 그런 탁월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좀 근사하고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근데 선생님. 그 네. 6학년 아이들이 이거를 읽고요. 예. 감동을 느낍니까? 아, 그럼요. 저희 이제 이거 저도 봐도 6학년에서 좀 이제 이걸 네. 가지고 연극을 갖다가 이제 그 작품에서 어느 장면을 가지고 이제 선택해서 조별로 이제 연극을 하는데요. 이걸 갖다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그 연기를 하더라고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이거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근데 아주 그럴싸하게 잘 하더라고요. 정말 네. 햄릿처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문학 작품의 이제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5월에 이제 읽었던 작품 논어를 갖다 예를 들면은 논어 안연편에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극기복리에 관련된 건데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라. 이제 3월 이제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이것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을 갖다가 아이들이 읽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 구절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충격이 다가오는 내 삶 속에서 얘가 아닌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얘가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런 구절을 배운 다음에는요 수업 시간에 이제 떠드는 아이들을 이렇게 딱 지목하면서 네가 지금 떠드는 것은 얘일까 얘가 아닐까? 그럼 아이들도 압니다. 아 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 그럼 얘를
극기복리 해야지. 차기를 이기고 얘로 돌아와야지. 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미안한 이런 것을 갖다가 구조를 접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네, 떠든 네. 아이한테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소인다운 행동일까 군자다운 행동일까 어. 그러면 소인 같은데요. 그러면 군자로 돌아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다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이해력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과서가 쉬워지는 거죠. 교과서가 싱거워지는 거죠. 이런 그렇겠네요, 아이들은요, 정말. 예,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하긴 저 없게 햄릿 되는 저거 거죠. 보니까 네. 저거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진짜 교과서는 정말 시시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 문제도 그렇고 이게 국어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성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게 국어가 바탕이 되면요, 다른 과목들은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